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 계사월이 된지도 입하가 지난지도 벌써 16일째 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은 무진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4월에 태어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살펴봐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토 말고 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토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같은 오행은 같은 토에 해당이 되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음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 음양에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땅이라고 했을 때는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은 넓은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이라고 하는 것도 높게 이렇게 쌓여질 수도 있죠. 그래서 넓다도 되겠지만 높다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음은 높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얕은 것이 바로 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고 이런 개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고 얕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기를 가지고 물기가 없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라고 하면 음은 건조한 것이 아니라 습하다가 이렇게 되죠.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라고 하는 것과 음토라고 하는 것,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이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는 높거나 넓거나 그리고 좀 건조한 그런 땅이라고 해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넓은 개념의 토를 말한다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들판, 이렇게 하면 좀 개념이 스케일이 좀 작은 것 같고요. 광야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넓은 평야 내지는 평원, 저기 몽골 쪽 가면 큰 평원 같은 거 있죠. 주변을 다 둘러보게 되면은 사방이 모두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평원을 바로 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도 높은 산, 우리나라 한라산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렇게 무토로 볼 수가 있으면서, 무토는 마른 땅, 습기를 가지고 있는 건토 내지는 조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좁거나 작은 땅이라고 해서, 기토 같은 경우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요. 정원과 같은 개념이죠. 또 더 작은 개념으로서는 텃밭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 키우실 때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이렇게 분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개념은 스케일이 큰 방대한 양의 그런 토라기보다는 작고 아담한 그런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양토가 건토, 조토라고 해서 마른 땅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머금고 있다, 개수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미월의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약했을 때는 양토인 무토로서 생입주해 주게 되면 그런 건 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 생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특히나 4, 5, 미월 같이 여름에는 무토로서 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 아니고 큰 산이라든가 큰 광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무토만 있어서는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큰 땅이라든가 높은 산에 큰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질비하게 심어져 있으면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중요한 건 나무도 살고 그 안에 작은 미생물들도 살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 간목을 얻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또 얻어 주어야지만 땅에 나무만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뜨거운 햇볕도 쨍쨍쨍쨍 내려져 주어야지만 땅이 썩지 않고 나무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병화라든가 개수로서 이렇게 조합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 병화 없을 때는 정화 내지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채용할 수 있겠지만, 물론 무토도 이렇게 개수 병화가 없을 때는 임수 정화를 쓸 수 있지만, 국세가 무토든 기토든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는 국세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무토일간 일간형에서 간목에다가 개수병화를 쓰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직으로 놓고 치면 1급 이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국회의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간목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수가 임수 내지는 정화를 쓰는 사람은 저기 한 5급 밑에 7, 8급 정도 이렇게 급수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것이 인묘월에 모강절에 태어났느냐, 사후월인 화항절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신유월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토가왕한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하는 법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지지가 네 지지가 있죠. 연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월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 밑에 일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시지 밑에 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네 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중화를 이루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사, 오, 미, 남방이 되겠고요. 남쪽.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여름이 될 것이고, 초여름이라서 초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월, 다음 달 이제 5월이 되게 되면 초하라고, 초여름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이 되게 되면 이제 늦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만하라고도 하지만은 모하라고 하죠.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일단은 여름이면서 초, 중 이렇게 모하 이렇게 보지만은 일단 똑같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뜨겁고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뜨거울 수도 있고 또 건조할 수도 있게 약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하라, 사막 같은 아주 뜨거운 그런 뜨겁고 건조한 환경 내지는 제가 말했던 70도, 80도 올라가는 건식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있는 것은 우리가 찜질한다는 생각으로 잠깐 한 10분, 15분, 오래 있는 사람들은 2, 30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하루 종일 이틀, 3일, 한 달씩 그런
여건에서 산다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 동물, 식물 어떤 것들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 안에다가 화초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아지죠. 그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미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은 뭐예요?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자는 요 건조할 조자고요. 건조하면서 이 열자는 뜨거울 열자죠.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 자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건토, 조토라고 했는데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환경도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 땅 자체도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물이라고 하는 수는 당연히 있어 줘야 되는데 무토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을 가지고 소토 내지는 소벽, 쉽게 말하면 땅이 있을 때 땅에다 나무가 질비하게 울창하게 심어져 있어야지만 좋은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 소벽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4월은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사주 자체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땅도 말라서 황무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목, 극, 토 하기도 하지만은 목은 생하죠.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토를 소토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화를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분비회한다라고 해요. 목분비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자는 타다라고 하는 개념의 불에 활활 타다. 목분이라고 해서 나무가 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회한다는 날아갈 비자죠. 회라고는 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후미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목이라든가 목 같은 경우에도 물기가 없으면 나무는 재가 돼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라고 하는 것이 뿌리 있는 개수가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개수는 무토를 윤토, 즉 건토인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개수는 또 한 가지 간목을 죽지 않도록, 고사하지 않도록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4월의 뜨거운 여름에 그 기후를 시원하게 이렇게 적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여름에 산에 나무가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바짝바짝 말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산천초목이 다 싱글싱글하게 이렇게 생기를 띠는 것과 같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기온도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단 한 가지, 4월은 토는 왕한 반면에 수는 약하게 되죠. 수가 물이 많이 필요한 여름인데 물이 조금밖에 없다.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그러니까 지지로 신유금 내지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신유금, 지지로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되어 주거나, 내지는 지지로 해자수 정도가 있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어주는 것이 좋은데, 제가 그러면 선생님, 수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금이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월등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없이 물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물에 해당이 되지만,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이지 않고 물이 분출돼서 나타난다, 계속 생주돼서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물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땅속에서 용천수가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왕절에 수만 있는 것보다는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무토는 간목으로서 왕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수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 중요한 것은 수가 없다라고 하면 목도 토도 용도가 없게 되죠. 반드시 뿌리 있는 수, 특히나 개수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은 양토인 무토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자, 양토인 무토가 월지에서 화를 받죠. 화는 무토 입장에서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무토가 양이 되겠고 사화도 양에 해당이 되니까 인성 중에서도 이거는 편인이 되는데, 편인.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편인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걸록격이다. 왜냐하면 화토가 동궁한다. 화토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화토동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 되고요. 무토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 된다. 자,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당연히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 자체는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 소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중요한 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아주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는 나무도 땅도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특히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았지, 음수라고 했고요. 임수하고는 좀 개념이, 임수는 양수죠, 양수. 그래서 이왕이면은 음수인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정제고 이것이 편제라서 정제가 좋다라기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로수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는 강호수와 같죠. 그래서 이왕이면 하늘에서 비가 자연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강호수를 갖다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도, 을목도, 무토, 기토도 마찬가지로 임수보다는 개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 화가 왕했을 때는 상대 그 일간의 특징이 달라서 개수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경금이라든가 신금, 또 병화종화는 또 개수보다는 또 임수를 좋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간의 특징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더 좋아하는 일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수를 얻고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무진일주가 되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진토는 뭐예요? 습토가 되죠. 습토. 진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 을목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일주가 간요지동이라고 해서 일간이 뭐 왕한 것은 왕한 것이지만은 이 진중에 있는 개수를 얻었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래도 4월에 태어난 무진일주는 간요지동이라 하더라도 처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자시라든가 다시 수가 좀 있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로지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처덕은 분명히 있지만 처가 좀 병약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진의 진중 개수가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4월에 무토 진중 개수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에 이렇게 해당이 되죠. 축토도 마찬가지로 수토에 해당이 되죠. 이 축 안에도 개수하고 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에 뿌리를 둔, 그리고 월령 사에 뿌리를 둔 신금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월간에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렇게 서로 상생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개수가 이렇게 일간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서로 좀 이거를 갖다 어떤 분들 무게 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는 무게 화가 되지 않고요.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인데, 용신을 가지고 내가 탐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귀신이었다, 예를 들어서 해자 축월에 개수가 귀신이었을 때 얘를 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안 좋은,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을 내가 끌어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4월에 수기가 필요할 때 이 수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진중개수, 축중개수,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이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금을 한 점 정도 더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 또 소통해야 되는 거니까 또 간목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도, 대운의 울로의
진태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무토가 무진의 축까지 왔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다. 오히려 매우 왕한 사주에 4월이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필요한 사주였는데, 무토 자체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갑인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인시 이렇게 되면 원래 4월에 무토는 왕하지만 간목 자체는 병지에 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는 약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일지에 있는 진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토에 비해서 목이 더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가 있어서 생수해 준다라고 하면 능히 이 간목이 무토를 생주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 자체가 토가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목운으로 가야지만 간목이 살아나야지만 능히 관성인 간목이 살아나서 무토를 능히 소토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갑인시 같은 경우 간목을 쓰지만은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공력은 간목이라야지 가능하지, 을목은 뭐 소토를 한다 하더라도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큰 고황토인 무토를 갖다가 소토하는 공력은 매우 미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임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자, 이 자수가 일지에 있는 진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준삼합이 되죠.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진수 국을 짜기 때문에 국을 짜서 수가 좀 왕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무토가 진사 축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자진수국에 임수 개수 투출하고 신금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뭐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세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령에 있는 사화 하나를 빼고는 모두 음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진토라고 하는 것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고요. 축토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고, 임수, 개수, 신금, 자수 모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가 살아나야지만 음습한 기운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이렇게 수가 많으면 장마가 져서 좀 장기간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화가 살아나서 이 음습한 기운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임자시뿐만 아니라 경신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뭐 자자가 빠져서 신진수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나 금수가 왕량한 그런 사주임에는 틀림없고요. 이런 경우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간목이 무토의 경금에서 극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토생금 금생수 해서 식신생제 내지는 상관생제에서 생제하는 그냥 국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음습한 기운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겠고요. 이는 비단 마찬가지로 신유시도 마찬가지고 개해시도 마찬가지고 음습한 기운이 많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정사시 같은 경우 또 무임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목의 기운은 좀 없지만 화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목화운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수운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생시 따진다면 이렇게 정사무 이렇게 오게 되면 너무 일간이 왕한 것 같고, 정사시를 얻어서 금수운으로 가든가 아니면 갑인시를 얻어서 수목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임자, 경신신유 임자, 계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생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목화 내지는 목화 토운으로 가서 양의 기운을 보충해 주어야지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